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생 상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은요, 금융 이야기의 정말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바로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이자율에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는 거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알아보시죠. 여러분, 혹시 돈에도 가격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돈에 가격이 있다니요? 싶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돈의 가격이 바로 이자율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 그게 바로 이자율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6가지 순서로 이자율의 세계를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자율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들어본 좀 익숙한 그런 이자율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물론이죠. 사실 이자율은 우리 생활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예를 들면 집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은행에 돈 넣어둘 때 받는 예금 이자율 같은 거요. 또 은행에서 신용 좋은 고객들한테 더 싸게 빌려주는 우대대출 금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자율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 모든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출발점 같은 그런 금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이자율의 기준점, 그게 바로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 이자율입니다. 왜 이게 기준이 되냐면요. 정부는 맘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위험이 제로에 가깝다,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불리는 거죠. 모든 이자율 계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하,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정부가 아니라 일반 회사나 개인이 돈을 빌릴 때는 어떡하지? 바로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신용위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위험, 돈 뗄 위험이죠. 당연히 이 위험 때문에 이자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안전한 기준금리인 국채 이자율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신용 위험에 대한 보상, 이걸 전문용어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이 신용 스프레드를 더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게 되는 대출 이자율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신용도가 낮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 스프레드가 확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선을 좀 돌려서요. 은행들끼리는 어떨까요? 은행들도 서로 돈을 빌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죠. 네, 은행들도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에 꼭 맡겨둬야 하는 지급준비금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게 하루 마감 때 잠깐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옆 은행에 전화를 거는 거죠. 아주 잠깐, 딱 하루만 돈 좀 빌려줘 하고요. 이렇게 하루 단위, 즉 오버나잇으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게 바로 오버나잇 이자율 같은 단기 금리입니다. 와, 보시면 정말 나라마다 이름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죠. 미국은 Fed Funds Rate, 영국은 소니아.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금리들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리들의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 나라 금융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 전체에 피가 잘 돌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기 금리가 있는데요. 은행들이 돈을 빌릴 때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국채처럼 아주 안전한 증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환매조건부 매매, 줄여서 레포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때 쓰이는 이자율도 아주 중요합니다.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까 신용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과거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냥 지배했던, 거의 왕이라고 둘렸던 그런 금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금융상품의 기준이 됐던 아주 특별한 금리 이야기인데요. 그 이름은 바로 리보어입니다. 런던 은행간 금리라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수천조, 아니 경 단위가 넘는 파생상품, 기업대출, 심지어 우리 주택담보대출까지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이 리보어 금리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리보 금리가 추정치였다는 겁니다. 네? 추정치요? 네, 맞아요. 실제 거래된 금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추정치를 믿고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움직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구조적인 허점이 딱 보이실 텐데요. 리보는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각 은행 담당자들이 이 정도 금리면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는 숫자를 적어서 냈던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울까요? 맞습니다. 바로 조작이죠. 실제로 일부 은행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금리를 조작하는 거대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심각했냐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학자금 대출 이자가 바로 이 조작된 숫자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리보는 신뢰를 완전히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기준 금리의 왕이었던 리보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 어마어마하게 큰 빈자리는 이제 무엇이 채우고 있을까요? 당연히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겠죠. 리보의 대안으로 등장한 새로운 주인공들이 바로 SOFR 같은 새로운 기준 금리들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네, 바로 그거예요. 리보가 은행들의 주관적인 추정치였다면 SOFR은 실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건 투명성에서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아하, 이제 연결이 되시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레포 거래,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담보로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그 거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 쓰니까 이건 조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훨씬 투명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짚어볼까요?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모든 이자율의 뿌리, 가장 안전한 무위험 이자율인 국채 이자율이 있고요. 여기에 돈 뗄 위험, 즉 신용 위험에 대한 보상인 신용 스프레드가 더해져서 최종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은행들끼리는 단기 금리를 통해 돈을 주고받고요. 또 과거에는 리보라는 주관적인 추정치 금리가 시장을 지배했지만 조작 스캔들로 퇴출당했죠. 그리고 그 자리를 실제 거래 기반의 투명한 SOFR 같은 금리가 대신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흐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리보 사태처럼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데이터에 기반한 지표로 대체될 때 과연 미래의 금융시장은 정말 더 안정적이고 투명해지기만 할까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